자, 11번 문제입니다. 야, 말이 많이 나와 있네. 어려울 것 같아요. 모든 수학 문제는 그래요. 그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느끼면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그게 눈에 잘 안 보이면 어렵죠, 그렇죠? 자, 그러나 어떻게 단계적으로 생각할 것인가 하는 걸 보면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자, 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어느 집의 평면도로 거실과 방은 정사각형 모양.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중요한 건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냐면 거실과 방이 주어져 있는데 정사각형 모양으로 주어져 있대요. 욕실은 직사각형으로 주어져 있대요. 뭐 구조 다른 말은 필요 없어. 정사각형, 직사각형. 뭐 봐도 그러네. 거실과 방이 정사각형이고요. 욕실은 직사각형이에요. 딱 보니까 딱 알 수 있다. 그죠? 구조로 되어 있고요. 평면도 전체는 가로의 길이가 x. 그러니까 요것도 직사각형이겠다. 그죠? 이 전체의 모양도 직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전체는 가로의 길이가 x. 색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그래서 요게 지금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가로의 길이가 x라고 주어져 있고 세로의 길이가 y라고 주어져 있는 직사각형 모양. 당연히 직사각형이겠지, 그지? 당연히는 아니겠구나. 근데 요게 이어져 있으니까 직사각형 모양이 될 거야. 직사각형 모양이라고 할 때 우리가 구해야 할 건 뭐야? 그렇죠. 욕실의 넓이를 x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라 하는 얘기야. 나타내라라는 얘기야. 그죠? 나타내라라는 얘기야. 넓이 구하는 거 그러면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건 다 알잖아. 그죠? 그게 어렵진 않죠.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 정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한 변의 길이를 두 번 곱하는 거, 가로 곱하기 세로 똑같죠. 원리는. 그래서 제곱하면 된다. 끝났네. 그러면 다 끝났죠. 다 이루었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거실과 방의 넓이를 구해보자. 구할 수 있는 거 최대로 구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달려볼까요? 자, 거실 넓이 구할 수 있습니까? 거실 넓이 구할 수 있습니다. 왜? 자, 지금 봤더니 거실은 정사각형이라 그랬어요. 정사각형이라 그랬어요. 거실과 방은. 거실은 한 변의 길이를 y라고 알아요. 그러면 거실의 넓이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거실의 넓이는 구할 수 있어. 얼마라고? y의 얼마? 제곱이라고 구할 수 있어요. 방의 넓이도 구할 수 있어요. 방의 넓이도 구할 수 있어요. 왜? 방의 넓이는 정사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만 구하면 돼. 자, 요 변의 길이 구할 수 있겠네. 왜?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 길이가 x인데 요 변의 길이가 y라 그랬으면 요 변의 길이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y가 될 것이고 요쪽 변의 길이를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쪽 변의 한 변의 길이가 바로 x에서 y를 뺀 값인 x-y가 될 것이고 따라서 방이 넓이가 바로 얼마가 되냐 하면 x-y의 제곱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 끝났네. 물론 이 문제를 풀 때 기본은 여기 조건이 주어져 있는 게 y가 x보다 작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y가 x보다 작다라고 얘기해서 작아야지 얘가 얘보다 작아야지 얘에서 얘를 뺀 게 음수가 아니겠죠? 그래서 x가 더 큰 걸 알 수 있고 2y보다는 x가 작대요. 여기 2배보다는 x가 또 작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네. 그러면 여기 욕실은 요거 가로의 길이에다가 요거 세로의 길이만 구하면 되겠다라는 사실을 찾을 수 있겠네요. 구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요거 가로의 길이는 이쪽에 가로의 길이 x-y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욕실의 넓이를 좀 이상하다. 그죠? 욕실의 넓이. 욕하는 거 아닙니다. 욕실의 넓이를 구하면 욕실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 x-y에서 곱하기 뭘 하면 된다? 여기 세로의 길이. 요거 세로의 길이는 여기에서 y에서 이쪽 길이 x-y죠. 그거를 뺀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적고 시작할까? 해 그냥 x에서 y에서 x-y를 뺀 것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y 빠지니까 y 하면 플러스 y가 되고 그래서 2y-x가 되겠네. 그래서 2y 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네. 자, 이것을 전개해서 곱하면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서 쓸게요. x 곱했더니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x에 대한 일차항 정리하면 요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y 그렇죠? 플러스 yx가 되는 거고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xy가 되니까 정리하면 플러스 3배 y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없는 항은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y 제곱이 얻어질 겁니다. 됩니까? 이렇게 해서 얻어낼 수가 있고요. 자, 이 방법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구하는 다른 방법은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전체의 넓이에서 바로 거실, 방의 넓이를 빼는 방법도 가능하답니다. 그래요? 자, 그걸로 계산해 볼까요, 이번에는? 자, 전체의 넓이는 얼마가 되나요? 전체 넓이는 바로 x 곱하기 y가 되겠죠. x 곱하기 y에서 거실의 넓이 y제곱 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방의 넓이 x 마이너스 y의 전체의 제곱. 이것도 돼요. 자, 그러면 식을 정리하면 x, y는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y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배 xy 플러스 y제곱이 되나요? 산수 정리만 하면 요거 x에 대해서 내림차수 정리하면 마이너스 x제곱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xy에 xy 정리하면 플러스 3배 xy 그 다음에 y제곱에 밖에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y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y제곱 하니까 마이너스 2배 y제곱에서 결과는 같은 결과가 얻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어느 것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발전 문제입니다. 우리의 수준을 조금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자, 이 정도면 사실 2등급 문제까지는 안 되고 한 3등급 정도, 2.5등급 정도 문제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배운 문제에서 곧바로 내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조금 변형시켜서 배운 내용과 연관을 시키는 내용의 문제. 뭐가 달라졌나 봅시다. a 플러스 b는 2고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6이라고 할 때 우리가 찾는 거 요거야. 아하. 봤더니 a 5제곱 플러스 b 5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어머나 선생님 우리 배운 적 없는데요? 물론 배운 적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배운 지식의 범위 내에서 풀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예요. 배운 지식의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지식이 a의 몇 제곱 공식까지 기억하고 있나요? 그렇죠. a의 세제곱 공식까지. 그죠? 3차식 공식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그걸로 풀으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너무 칸이 조금 작은 것 같으니까 조금 화면을 넓게 만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화면을 넓게 만들어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면을 조금 넓혔습니다. 밑에를 좀 쓰기 위해서 화면이 이러면 이제 조금 답답해지긴 했는데 사실은 어쨌든 봅시다. 꽉 차 있는 것 같아서 보기는 안 좋아요. 그래도 설명을 좀 충분하게 쓰기 위해서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찾는 목표에 대한 식은 이럴 경우에 먼저 써보는 게 좋습니다. a 5제곱 b 5제곱이 나오도록 식을 한번 만들어 봐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식에서 만들려면 여기에서 나오네, 그죠? 어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에다가 그렇죠? a 제곱 플러스 가능한 한 이렇게 대칭의 형태로 막 중간에 이상한 식이 섞이지 않도록 만드는 거야. b 제곱을 곱하면 5제곱의 식의 형태가 나와요. 뭘 중간에 여기다가 a 제곱 b 이렇게 불규칙하고 이상한 모양이 섞여 있는 게 나오면 우리가 찾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이렇게 a 제곱이면 b 제곱이 있고 이렇게 대칭식의 형태의 모양이 나오도록 식을 써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찾는 거야. 보세요. 그러면 얘를 전개하면 앞에 것끼리 곱하면 a 세제곱 a 제곱을 곱하면 a 5제곱이 나올 거예요. 앞에 것끼리 먼저 곱했습니다. a 5제곱. 자, 뒤에 것끼리 먼저 곱할게요. b 세제곱 b 제곱 곱하면 우리가 찾고 있는 b의 5제곱이 나와요. 좋았어. 그럼 나머지 것끼리 곱하면 a 세제곱에 b 제곱 곱해진 게 있을 거고요. 5제곱 빼고는 a 세제곱 b 제곱이라는 항이 있을 거고 다른 항으로는 또 a 제곱 b 세제곱이라는 항이 있을 거예요. 항은 이렇게 4개가 나와요. 좀 그렇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항은 요거죠. 그죠?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항 가운데 있는 항이 아니라 뒤에 있는 항이죠. 뒤에 있는 항은 어떤 꼴로 고치느냐?
뒤에 있는 항은 어떤 꼴로 고치느냐? 합과 곱의 형태가 나타나도록 손을 봐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합과 곱의 형태가 나타나도록 식을 고치세요. 알겠습니까? 자, 어떻게 고치라고?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식은 a 5제곱 플러스 b의 5제곱 이거 말고 그 다음엔 합과 곱. 그러면 a제곱 b제곱을 묶어내라는 얘기네. a제곱 b제곱 묶어내는데 그것도 a 곱하기 b로 묶어내세요. 그러면 제곱이겠죠.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a 하나 남았고 뒤에 b가 하나 남았을까. 이렇게 쓰란 얘기야. 또로롱 눈표. 자,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최종적으로 찾아야 할 결과를 눈표라고 두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할 최종값은 요거니까 a 5제곱 b 5제곱. 그러면 나머지는 주어져 있지 않는 거 다 찾아야 돼. 지금 주어져 있는 게 a제곱 b제곱이니까 a제곱 b제곱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건 됐고 요거는 주어진 거니까 됐고 끝났고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게 a 세제곱 b 세제곱이라는 거 a 세제곱 b 세제곱이라는 거 요거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a 곱하기 b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a 플러스 b는 주어져 있어요. 끝. 그거는 앞에서 연습을 했잖아. 그래요? 그건 앞에서 기본 문제로 기본 예제의 형태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난이도가 높은 겁니다. 2.5등급 정도 수준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갑시다. 하나하나 찾아서 대입을 하면 됩니다. 자, 먼저 곱부터 찾는 겁니다. 합이 주어져 있으면 곱을 찾아야 돼, 순서가 일반적으로. 자, 그건 어디서 찾게? 그렇죠. 제일 많이 쓰는 거.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은 뭐가 됐다? 그렇죠. 이건 이제 하도 많이 쓰는 거니까 이거 먼저 쓸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2배 ab가 된다. 하도 많이 쓰니까 이렇게 쓸게요. 제일 많이 쓰는 식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뭐 a 플러스 b 대신에 2를 대입하면 좌변은 2에 제곱해서 4가 얻어지고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주어져 있기를 얼마라고 주어져 있다고요? 6이라고 주어져 있다고요? 그러면 6을 그냥 넣으세요. 대입 6. 그 다음에 플러스 2배 ab 이렇게 되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요 식에서 이항하면 6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2ab는 마이너스 2니까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는 a 곱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 얻어집니다. 또로롱 일식이 우리가 찾은 최종 결과 밑줄 그어놓으면 이 앞에 이용한 식은 필요 없어요. 그죠? 요거 찾은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찾아야 될 값은 뭐라고요? 요거 지금 곱하기 찾았고 세제곱에 대한 식 찾아야 된다고. 세제곱에 대한 식 혹시 여러분들 합과 곱의 형태로 한 방에 고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못 고친다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쓸게요. 선생님이 어떤 식에서 세제곱과 합곱의 형태가 나왔더라? 그렇죠. a 플러스 b의 전체 몇 제곱? 세제곱식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전체의 세제곱은 앞에 거의 세제곱 a 세제곱 더하기 3배의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3배의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의 세제곱이었어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a 세제곱 b 세제곱이 있고요. 가운데 있는 항에서 우리가 합과 곱의 형태가 얻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 가운데 있는 항을 정리해서 합과 곱의 형태의 식을 만들어내서 이용할 겁니다. 반드시 그거 잘 생각해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 결과를 곧바로 썼으면 좋겠어요. 자, 쓰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우리가 찾아야 되는 식이고 가운데 밑줄 근거에서 공통으로 얼마를 묶어내? 그렇죠? 3배 ab를 묶어내면 자, 앞에는 3ab 묶어내니까 a 하나 남았고 뒤에는 3ab 묶어내면 b가 하나 남았네. 그러니까 가운데식은 a 플러스 b 합이 남았다. 됐어요. 합곱 대신에 대입만 하면 되겠어요. 대입하자. 자, 대입해버리면 주어진 식은 자 아까 a 플러스 b 합이 주어져 있기를 2라고 주어져 있었으니까 2의 세제곱하면 얼마나? 2의 세제곱은 8. 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의 값은 우리가 지금 찾고 있고 플러스 3배 a 곱하기 b는 지금 우리가 얼마라고 찾았어? 마이너스 1이라고 찾았다며 1번에서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a는 마이너스 3 그래요. 3ab는 마이너스 3 거기에다가 a 플러스 b는 조금 아까 1m에 그러니까 2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요거 결과가 마이너스 6인데
이항시키면 양변에다가 6을 더하면 그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가 찾고 있는 바로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은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의 값은 8에다 6을 더하면 14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로롱 2번식. 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곱도 찾았고 1번에서 그 다음에 세제곱도 찾았기 때문에 우리의 본론 바로 눈표식으로 들어가서 대입만 하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눈표식에다 대입을 하면 눈표식에다 숑 하고 대입을 하면 1과 1을 눈표식에 대입하면 눈표식에다 대입할게요. 이게 잘 보이나 모르겠네. 잘 보이죠? 대입을 하면 우리가 다 끝났다. 자, 좌변은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한 거 14 곱하기 그렇죠? 그래서 14에다가 곱하기 a제곱 b제곱인가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처음부터 주어져 있기를 6이라고 주어져 있었네요. 처음부터 6이라고 주어져 있고 여기다 6을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거 a 5제곱 더하기 b 5제곱 그치? 그거를 예쁘게 쓰고 찾고 있는 거니까 a 5제곱 더하기 b의 5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더하기 플러스 그 다음에 a 곱하기 b의 전체의 제곱. 근데 a 곱하기 b가 마이너스 1이라고 찾았으니까 마이너스 1의 전체의 제곱 1 안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b는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플러스 2가 된다. 그냥 뒤에다가 곧바로 써도 될 걸 그랬네, 그죠? 그래서 요거 좀 지울게요, 그냥. 요거 지워버리고 뒤에다가 2를 곧바로 쓰는 게 더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스 2가 되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할 수 있죠. 6, 4, 24에다가 6, 1은 6 하면 84. 84에서 2를 빼면 우리가 찾고 있는 a 5제곱 플러스 b의 5제곱의 값은 84에서 2를 빼면 8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답니다. 할만합니까? 발전 문제도 별거 아닌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자, 다음은 13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발전 문제를 하고 있어요. 기본 예제 수준이 아닙니다. 기본 예제 수준의 문제가 한 3등급 문제라면 발전 문제는 대부분 2.5등급에서 2등급 그리고 뒤에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서술형 문제들 이 정도 되는 것들은 한 2등급 정도 그 정도의 문제들이에요. 보통 24쪽에 제일 끝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 자, 13번 같은 경우는 얘가 어려워하는 게 지금 앞에서 우리가 풀었던 기본 문제 2차식으로 나눴던 문제보다는 조금 어려웠던 거는 다항식의 나눗셈을 2번 하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다항식 A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항식 A는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다항식이 지금 문자가 주어져 있고 완벽하게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항식 이거를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떨어진다. 나누어 떨어진다. 일단 요거를 감을 잡아야 돼요. 그죠? 야, 요걸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 머리에 딱 떠올라야 돼요. 그죠? 뭐가 떠올라야 돼?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어떤 식을 쓴다? 그렇죠? 저 2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얼마다? 0이다 라는 게 떠올라야 돼요. 많은 친구들이 실수하고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너무 많은 그러니까 잡다한 것을 많이 알면서 헷갈리는 게 함정이에요. 이제 우리가 다음 강에서 이제 나머지 정리라는 걸 공부할 텐데 나머지 정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눗셈을 계산하는 것 말고 빨리 특별하게 계산하는 방법들, 요령들을 공부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잘 기억하세요. 아까 앞에서도 잠시 설명했었는데 앞 문제를 설명할 때도 설명했었는데 우리가 1차식으로 나눌 때는 나눗셈을 계산할 때 나머지 찾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함정에 빠지고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2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 찾는 방법은 그냥 무식하게 기본 나눗셈, 세로계산법 있죠? 세로계산법 그걸로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머지가 0이다.
물론 2차식으로 나눌 때는 나머지가 일반적으로 1차식이 나오죠. 1차식. 물론 1차식이라는 얘기는 ax 플러스 b의 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a가 0일 때도 있고 a, b 모두가 0일 때도 돼요. b는 상수일 때도 되지만 그래서 그 경우 포함해서 1차식에 일반적으로 1차식이라는 꼴이라는 겁니다. 그거 생각만 한다면 문제 어렵지 않아요. 단 이게 발전 문제인 경우에 들어간 거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나머지가 0을 이용해서 a, b를 찾고 한 번 더 당식 a를 x제곱 마이너스 2로 또 나누었을 때 목표 나머지를 구하는 겁니다. 한 번 더해서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세요. 구하는 답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나눗셈을 2번 하려니까 이게 조금 칸이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조금 좁혀 놓을게요. 이게 작아져라, 조금 작아져라. 그죠? 조금만 작아지세요. 많이 작아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자, 조금 올라가서 해놓고요. 자, 계산하겠습니다. 가봅시다. 나눗셈 2번 할 거예요. 어렵지는 않아요. 자, 갑니다. 자, 나눗셈 들어갑니다. 직접 계산법 밖에 없어요. 자, 나눔을 당하는 식을 요 기호안에 내림차순으로 차례대로 쓴다.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2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뭐 할 말 없어요. 그냥 쓰는 거니까. 뭐 빈 항이 없으니까 빈자리 채울 것도 없어요. 이거를 x제곱 마이너스 x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주의할 건 요 앞에 있는 식이 세트로 움직인다. 그리고 최고차항을 맞춰서 나눗셈을 계산한다. 요것만 주의하면 나눗셈은 끝났다 그랬죠. 깝시다. x제곱이 x 세제곱이 되려면 무엇을 곱해야 할까요? x만 곱해지면 되죠. 곱해질 때는 세트로 갑니다. x제곱에 x 곱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 잘하네. 1에 x 곱하면 플러스 x. 끝. 자, 위에서 아래식은 뭐한다? 뺀다. x제곱 빼니까 없어져라, 지워져라. 2x제곱에서 마이너스 x제곱 빼면 부호가 바뀌어서 3x의 제곱. 그 다음 문자예요 선생님. 겁먹을 거 없어요. 자, 잘 봐요. ax에서 1x를 빼요. 그죠? x는 묶여나가니까 뒤에 쓰면 되고요. a에서 1을 뺀다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괄호로 딱 묶어서 a 빼기 1이 있다. 그리고 뒤에 1차식이라는 1차 항의 계수라는 의미로 이렇게만 쓰면 돼요. 끝. b는 뺄 것도 없어. 그냥 내려가. b 끝. 3x제곱을 없애려면 x제곱이 3x제곱이 되려면 3을 곱하면 되겠죠. 끝. 됐어요? 자, 3을 곱합니다. 곱할 때는 세트로 곱해. 3 곱하니까 3x의 제곱. 그 다음 3에다가 마이너스 x 곱하면 마이너스 3x. 1에 3 곱하면 플러스 3. 위에서 아래식은 뭐한다? 뺀다. 최고차항 빼니까 없어지고. 자, 이거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더라. 똑같아. 원리는 x는 일단 1차항의 표시니까 잊어버리고요. a-1에서 마이너스 3을 뺀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마이너스 3을 빼면 부호가 바뀌어서 플러스 3이 될 거고 그것만 안 해서 생각하는 거야. a-1 플러스 3 하면 a 플러스 2. 오, 천재다.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2의 x 1차항의 계수니까. 뒤에는 쉽다. 그죠? 자, b 마이너스 3 끝. 자, 그게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얼마라고? 0이라고. 자, 이게 나머지가 0이 된다. 항상 0이 된다는 얘기는 그쵸? 1차항의 계수도 0이고 상수항도 0이어야 항상 0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a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b의 값은 얼마? 3이 된다는 사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a라는 다항식은 지금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ax 플러스 b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2라는 다항식을 완벽하게 찾은 겁니다. 그리고 찾았으니까 이제 진짜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태까지 가짜 문제 푼 건 아니지만 이것을 x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구합시다. 또 나머지 구하려면 2차식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 구하는 거 특별한 방법 없어. 직접 나누세요. 끝. 나눕니다. 나눔을 당하는 식 아까하고 앞에 똑같은 거네. 그치? x의 세제곱 똑같은데 이제 완벽하게 찾았으니까
플러스 2x의 제곱, 2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완벽하게 쓰고요. 나누어 주는 식 x제곱 한 칸 띄고 마이너스 2. 한 칸 띄는 이유는 안 띄면 또 헷갈려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쓴 것뿐이에요. 안 띄워도 사실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어요. 심지어 안 띄우는 선생님들도 많아요. 자, 최고차항만 맞춰주고 요거는 세트로 움직인다.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안 띄워도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사실은. 자, 계산합니다. 최고차항만 맞춰주자. x제곱이 x세제곱이 되려면 뭘 곱한다? x 곱할 때는 세트로 곱하니까 x의 세제곱. 자, 나눔을 당하는 식에서는 칸을 비워두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근데 나눠주는 식은 칸을 안 비워도 이것만 맞춰서 잘 쓰면 돼요. 자, 상수항 아니고 상수항 마이너스 2x를 곱한 식을 쓰는 거죠. 곱하면 마이너스 2x. 여기다가 맞춰 쓰면 되거든 이거는. 자, 그래서 쫙 밑줄 긋고 위에서 아래를 뺀다. x의 제곱 세제곱 빼니까 없어지고 2차항 빼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빼니까 없어졌네. 또 비네. 플러스 3. 자, 2차항 또 맞춰주려면 x제곱이 2x제곱이 되려면 뭘 곱해? 2를 곱해. 플러스 2. 곱할 때는 세트. 곱하니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 곱하면 마이너스 4. 그래서 2x제곱 2x제곱 빼니까 없어지고 3에서 마이너스 4를 빼니까 7.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거는 나머지가 되고요. x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가 우리가 찾고 있는 답이고 답은 얼마가 된다? 7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자, 다음은 24쪽 제일 마지막 14번 사고력 문제입니다. 사고력 문제. 자, 무조건 거부감 갖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말이 길게 나와 있어서 많은 친구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문장제, 말긴 문제 포기해야죠. 그러면 힘들어요. 이건 오히려 식을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낼 수 있으면 산수 계산은 앞에보다 훨씬 쉬워요. 진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식은 어떻게 하느냐? 뭐 어떻게 식이 나오겠지, 그죠? 그러려면 문자로 두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교과서 27쪽에 나오는 이야기 보면 항상 문제를 풀 때는 방정식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모르는 문자를 미지수 x로 둔다. 여기부터 시작했을 거야. 기억납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만 생각해서 문자로 두는 것만 시작하면 식은 오히려 간단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의 여기 중요한 단어 이런 거 밑줄 긋자라고 얘기했어 분명히. 직육면체가 있어요. 직육면체에 건널비 아싸 94가 되도록 식을 하나 세우라는 이야기야. 직육면체 건널비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되지? 그렇죠. 우리는 모서리의 길이를 알아야겠다. 직육면체는 모든 면이 다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다라는 게 다 알고 있죠, 그죠? 그걸 모른다면 선생님 찾아오세요.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 삼각형이 있어요. BGD. 혹시 여러분들 모를까봐 그림을 예쁘게 그려놓고 BGD 직 아니고 이게 힌트인데 그냥 입에서 막 튀어나와 버렸네. 요거는 직각삼각형 아니고요.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이용해서 뭔가 푸는 게 있나 봐요. 모르게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치? 자, 여기 BGD라는 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반드시 이용해 먹어야 되는 거니까 밑줄 그을래요. 삼각형 BGD가 있는데 그거에 세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100이래요. 100이 나오도록 식 하나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기왕에 나온 김에 비밀 하나 얘기해 줄게. 비밀. 이래갖고 삼각형 이런 거 나왔을 때는 길이 이런 거 삼각형 길이 이런 거 나올 때는 여러분들 삼각형 중에 제일 유명하고 제일 많이 쓰는 삼각형 뭔지 알아요? 그렇죠. 직각삼각형이 나오지 않나 유심히 보세요. 직각삼각형 어떤 방정식?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 방정식이 떠올라서 식 만든다. 그거 할 줄 아는 사람은 수학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잘 푸는 사람이야. 그것도 어려운 문제를.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줬어요. 어려운 문제를 푸는. 얘는 한 2등급 수준의 문제야. 그래서 자, 이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 여기는 밑줄 그으면 여러분들 헷갈릴까 봐 안 긋는 게 좋겠다. 이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 그랬어요.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 이게 문제.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는 문제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 풀이 과정이 조금 돼서 이것도 화면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 화면 조금 줄여보자. 화면을 조금 줄여서 올라갔죠? 좀 더 줄일까? 참. 그러니까 예쁘게 구성해 놓은 게 틀이 다 깨져서. 자, 갑니다. 자, 모든 모서리의 길이, 모서리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모서리의 길이를 둬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죠. 근데 특징이 뭐냐면 직육면체의 특징은 자, 모든 면이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요 모서리의 길이를 알면 여기 세 개, 네 개의 모서리 길이는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요거 알면 요거 저거 그거는 똑같고요. 그다음에 요거 저거 그거 똑같아요. 모서리는 총 12개가 있는데 4개씩 길이는 모두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뭐 밑면에 가로 세로 높이 하는데 가로 세로 높이는 솔직히 어느 쪽으로 잡아뜨렸을 때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냥 문자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로 둘게요.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FG 여기 AB로 할까 그냥 밑면으로 하니까 FG로 둘게요. 그래서 FG의 길이니까 이렇게 쓰고 A라고 두고 그 다음에 GD 요거의 길이를 요거를 FG의 길이를 A라고 뒀어요. 그 다음에 GH의 길이를 B라고 둘게요. GH의 길이를 B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HD의 길이를 우리가 C라고 둘게요. 그래서 HD의 길이를 C라고 두자. 또 떼는데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는 주어져 있는 요 조건 건널비 94, 뭐 세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 요게 어려운 조건이지만 100 숫자 예쁘죠, 그죠? 딱 마음에 들죠? 요게 나오도록 식을 만들면 끝난 거야. 근데 이거는 좀 생각이 들지 않아 혹시? A, B, C 모르는 문자가 몇 개예요? 3개예요. 조건은 몇 개밖에 없어. 조건식은 2개밖에 못 찾을 것 같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A, B, C가 얼마다? 얼마? 이거는 찾을 수 있어 없어? 일반적으로 못 찾아요. 그러면 우리 구하려는 식부터 먼저 한번 써봅시다. 요 모양을 주어진 조건식으로부터 곧바로 시계 모양으로 찾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시계 형태의 모양을 먼저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모서리 길이의 합 아예 그냥 풀어서 쓸게요. 모서리의 길이의 합 너무 풀었었나? 길이의 합을 우리가 써볼게요.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어떻게 되냐면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보세요. 자, 우리가 아까 얘기를 해버려서 재미가 없는데 이게 A인데 A가 몇 개 있어? 한 개? 똑같은 게? 둘? 여기 셋? 여기 넷이야. A가 4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이쪽을 B라고 했어요. B도 하나 둘 셋 넷. 요걸 C라고 했어요. C도 하나 둘 셋 4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더한 거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개가 있다. 즉 4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것이 우리가 찾고 있는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찾고 있는 최종 목표야. 눈표라고 두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찾고 있는 최종 목표예요. 4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가로역을 닫고. 자, 이걸 찾는 게 목표인데 그러면 주어진 조건이 각각 무엇인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어떤 형태의 연관이 있길래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야 되겠네. 찾아내야겠네. 그죠? 자, 그러면 먼저 건널비부터 구해볼까? 건널비라는 건 뭐냐면 건널비라는 건 이거 같아요. 자, 건널비 중에 하나 요거를 딱 보면 요 부분 요거 딱 봅시다. 요거 앞에 있는 거 넓이 건널비죠. 요거 건널비는 뭐야? 자,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자, 요걸 A라 그랬고 요거는 C라 그랬네. 그죠? A 곱하기 C. 요게 몇 개 있어? 앞면 하나, 여기 뒷면, 앞에 하나, 뒤에 하나, 2개 있어요. 됩니까? 그 다음 요쪽 옆에도 똑같은 게 2개 있는데 요건 아까 B라 그랬고 요게 C라 그랬으니까 B 곱하기 C에도 여기 하나, 요쪽 하나, 2개. 그 다음 요 뒷면
요거 앞뒤는 흔했죠? 그럼 뭐 윗면 아랫면 있네. 그죠? 자, 요 아랫면 볼까? 요게 A고 요게 B죠. A 곱하기 B네. A 곱하기 B도 아랫면 하나, 아래 하나, 위에 하나. 몇 개 있어? 두 개. 두 개 해서 총 6개 있는 거네. 그래서 건널비라는 건 뭐냐면 A 곱하기 B 더하기 B 곱하기 C 더하기 C 곱하기 A 두 개씩 있으니까 두 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건널비의 합이에요. 그것이 94라는 얘기네요. 아, 2로 나눠서 정리할게요. 예쁘게 정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A 플러스 아우 이걸 왜 쓰니 세상에 2로 약분해서 정리한 식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는 2로 약분하면 2, 4, 8, 2, 7, 14 또로롱 이것이 첫 번째 찾은 조건식 끝. 자, 두 번째. 요게 어렵습니다. 잘 보이는 친구는 아까 힌트로 준 걸 생각하면 좀 곧바로 떠오를 텐데. 자, 그 중에 요거 하나 볼게요. 참 말이 일단 어렵지. 세변의 길이가 아니라 세변의 길이의 제곱이 주어져 있어. 왜 주어져 있을까? 제곱 뭐가 떠올라야 될 텐데, 그지? 자, 요 변의 길이의 제곱에 요 변의 길이의 제곱에 요 변의 길이의 제곱에 합이 주어져 있는데 요 변의 길이의 제곱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요 변의 길이의 제곱을 생각하려면 자, 뭘 생각하냐면 자, 여기 예쁜 색을 여기 색칠하면 여기 직각삼각형 이거 보이나요? 여기 색칠한 요거 삼각형 직각삼각형이에요. 왜? 아까 이야기하기를 선생님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면은 다 직사각형이라 그랬죠. 직사각형을 바로 반으로 자른 거니까 직각삼각형일 거예요. 직각삼각형 이쪽 각이 직각이겠죠, 당연히.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게 성립할 거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거 제일 긴 빗변의 제곱은 제일 긴 빗변 요거의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 즉 요게 A고 요게 B라고 했으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될 거예요. 됩니까? BD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똑같은 이유로 여기 요 변의 길이의 제곱은 요 변의 길이의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인데 요게 얼마라 그랬냐면 A고 요게 C니까 A 제곱 더하기 C 제곱. 그다음에 요 변의 길이의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인데 요게 B고 C니까 B 제곱 더하기 C 제곱.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B 제곱 더하기 C 제곱, C 제곱 더하기 A 제곱 즉 A 제곱이 두 번, B 제곱이 두 번, C 제곱이 두 번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예쁘게 정리를 하면 여기 뭐라고 해야 할까? 세변 길이의 제곱의 합. 아유, 말이 어렵다 야. 요즘 세변 길이 제곱의 합은 제곱 합이라고 쓸게요. 아우 너무 길어서 말 쓰기가 어려워. 세변 길이 제곱이 합이라는 것은 바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그것의 몇 배 한 거, 2배 한 거하고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얼마냐면 100이라는 이야기거든. 됩니까? 자, 예쁘게 정리하면 따라서 2로 약분하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얼마? 50이 된다는 이야기거든. 또로롱 2번씩. 돼요? 그러면 다 했어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식은 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1번식하고 2번식하고 결과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세 개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많이 보던 거 아니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그리고 A, B, B, C, CA가 나와 있으면서 합의 형태가 나와 있는 식 떠오르는 거 있죠? 그렇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와서 공부했던 곱셈 공식 기억이 나야 돼요. 그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의 제곱은 바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다가 2배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라는 식 기억납니까? 여기다가 숑 하고 대입만 하면 돼요. A제곱 B제곱 C제곱은 여기 2번식 숑 대입하면 얘는 50 더하기 A, B, B, C, Ca는 얼마라고 주어져 있냐면 47에 2배 94에 2배가 주어져 있구나. 그래서 94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50에다 94 더하면 끝이 일자리가 4고 9에다 5 더하면 14. 그럼 144인가? 144 혹시 기억하나요?
144는 얼마의 제곱이야? 12의 제곱이거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바로 12거나 또는 마이너스 10이에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0이거나 마이너스 12인데 A 더하기 B 더하기 C, A, B, C가 지금 양수지. A, B, C가 음수일 수는 없죠. 변의 길이니까.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일 수밖에 없다. 12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아니죠. 지금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에요. 그래서 바로 모서리에 우리가 찾고 있는 건 정확한 답을 써야 돼요. 모서리 길이의 합은 바로 4배에 12를 해서 48이 찾고 있는 답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이고, 풀이가 되게 기네요. 그죠? 어쨌든 2등급 문제예요. 이 정도면. 2등급. 1등급은 상당히 몇 단계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2등급 정도까지 따서 우리가 내 점수 만드는 건 어렵지 않겠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학교의 시험 문제는 이 정도면 1등급 문제도 돼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힘내보세요. 화이팅입니다.